2022년도에도 이제 굵직한 현장들이 많이 열릴 것이다 라고 안내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을 보면은 여전히 계속해서 핫하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요. 최근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셨던 분들보다는 이제 최근에서야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게 되신 분, 이제 처음 투자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핫했던 거냐, 자기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 지금 투자해도 될까? 항상 똑같지만 작년에도 이런 질문 똑같이 하셨고 재작년에도 이런 질문 똑같이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막 알기 시작했고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조금은 더 신중하게 보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이제 분위기를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즘 지산의 분양시장이라는 주제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을 보면 정말 분위기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되는 곳마다 완판, 투자자는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고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분양하는 현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서울, 경기권, 이제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던 분양 현장들이 이제 점차 지방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하는 곳들을 보면 부산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대전, 천안, 그리고 여수, 충북, 음성, 다양한 지역들에서 이제 분양 현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권이라고 해도 다 내가 잘 아는 지역을 투자하진 않죠. 근데 지방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 투자 쪽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먼저 빵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 외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들을 이제 견인해서 올라간 거고, 서울이 다 오르고 나니까 이제 경기도권, 수도권이 오르기 시작했고, 경기도권, 수도권이 이제 다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방도 쫓아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띄었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도 동일하게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은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권 역시 서울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도 보면은 이제 1,000만 원 언저리, 1,000만 원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갖춰지고 임대가가 받쳐주면은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은 하죠. 하지만 지방은 서울이나 이제 서울 인근의 수도권 지역보다는 수요가 그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방 쪽으로도 이제 분양 현장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는 점, 서울 경기권보다는 당연히 저렴해야겠죠. 그래서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공급 현장들이 단순히 늘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분양가가 엄청 높아졌어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문정, 성수 3,000을 넘을 것이냐, 영등포가 2,000을 돌파할 것이냐, 구로 가산이 1,800을 넘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돌파를 했죠. 성수, 문정 3,000을 넘어갔고, 가산 같은 경우도 평당가 3,000만 원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등포도 이제 2,000을 돌파한 지가 벌써 오래됐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경기도권을 보면은 이제 웬만한 곳 1,000만 원 이하의 현장은 찾기가 힘듭니다. 서울 인접해 있는 곳들은 벌써 2,000 가까이에 분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 현장의 경우 현재 임대 시세를 적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 곳이 대부분이죠.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동산은 이제 임대 수익이 아닌 시세 차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이제 분양 받아 놓으신 분들은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내가 분양받은 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항상 걱정하죠. 내가 지금 꼭지에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이미 이제 상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분양가 현재 가격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고,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오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제 분양 완판되는 현장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분양 시작하면 바로 끝났죠.
이미 뭐 분양 시작하기도 전에 뭐 다 이미 호실은 완료가 된 거죠. 그걸 분양 딱 시작하면 이제 계약금만 착착착착 입금해서 계약 절차만 진행할 뿐이지 이미 그 전에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를 보면은 뭐 2022년도 4월에 분양한 현장, 5월에 분양 시작한 현장들 중에서 완판 안 되고 있는 현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 특징을 보면 서울이나 뭐 서울 인접해 있는 경기도권은 물론 아닙니다.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 뭐 지방 이런 현장들이 완판이 안 되고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지금 투자자분들의 심리도 뭐 서울 경기권이 아닌 곳들은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지식산업센터라고 했을 때 가격이 지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일단 서울이라는 메리트가 있죠. 서울 땅에 이제 사무실이 올라가는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수익률을 포기하고서라도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는 거는 내가 판다고 내놨을 때 잡아줄 누군가가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서울이나 서울 인접해 있는 경기도권은 어느 정도 이제 내 걸 잡아줄 다음 수요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수요가 많진 않을 거라는 거죠. 지방에서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울이나 뭐 이제 대도시 쪽을 보지 그냥 단순히 지방, 자기 가깝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립주 기업이 사줘야 되는 건데 시립주 기업 입장에서도 뭐 굳이 이렇게 높아진 가격에 이걸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사야 하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분명히 입주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고민하겠죠. 이거 너무 가격이 높네? 혹은 이제 나와 있는 매물들이 너무 많다 보면 이제 매수자가 우위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에 해주면 계약하겠다. 안 해줘? 그럼 여기 말고 다른 호실 볼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컨택하다 보면은 이제 돈이 조금 급하거나 빨리 처분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와 다른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 나타나는 점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지방에도 이제 분양하는 곳들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분양가는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상승 중이다라는 거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계속해서 상승해도 분양 완판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에 끝나지 않는 현장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을 살펴볼 때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죠. 주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주택시장 쪽으로 다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시선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서 이제 이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투자자분들이죠. 투자자. 그리고 이 투자자분들은 과거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상가, 꼬마 빌딩 이런 곳들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가의 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흘러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넘어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 규제 완화, 뭐 대출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큰 숙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게 가장 큰 숙제가 될 텐데 일단 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당장 손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내놓은 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주택 시장에 있어서 뭐 당장 큰 뭐 수술을 하지는 않고 일단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 중과의 부분을 유예해 주겠다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세금이 아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양도세가 될 겁니다. 시세 차익이 워낙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금액 역시 굉장히 높아질 텐데요. 다주택자는 뭐 70%, 80%까지 이제 양도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내놨고 그리고 동시에 무주택자나 이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출 비율을 굉장히 높여줘서 주택을 구입하기 수월할 수 있도록 열어주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정부에서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집 팔 수는 있도록 몇 건은 마련해 줬고 투자 세력은 이제 진입을 못하도록 일단 취득세 부분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렇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가리는 거죠.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은 갖고 있는 거죠. 뭐 서울, 강남, 아니면 서울 땅, 뭐 경기도권에도 알짜배기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곳들을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 매물은 당연히 많이 안 나오죠.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매물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투자를 기다리신 분들도 일단은 지금 당장은 대부분이 이제 관망세로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이제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일부 지역 빼고는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당장 뭐 큰 규제 완화가 있거나 뭐 큰 이슈가 있어서 당장 주택시장으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일단은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식산업센터 쪽은 뭐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뭐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일단은 뭐 높아진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조금 쉬어가야 할 때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좋은 투자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혹은 이제 과거에 보여줬던 것만큼 그렇게 큰 상승세는 없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옥석을 가려서 분양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영상 보시고 뭐 문의사항이나 뭐 분양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1877-0656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 가능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